어, 온라인으로 나중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하고 수요일까지 같이 계속 할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챕터 13하고 14 2 챕터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13장 13, 챕터 13은 클러스터 어널리시스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에요.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부분이고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클러스터라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을 쓰고 또 초록색도 가끔 써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파란색 좋아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무슨 색깔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은 회사에서 어떤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그 그룹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물건을 만들면은 그 마케팅 측면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사용해서 그런 마케팅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룹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세그멘테이션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러스터라는 거나 세그멘테이션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뭐 많이 쓰는 게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하고 덴드로그램 클러스터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비슷해요. 덴드로그램이나 이거나 비슷한데 이렇게 그룹을 처음에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시작하면은 개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룹을 저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는 한 그룹이 되지만 이렇게 나누면 두 그룹, 뭐 세 그룹 이렇게 나눈 거고 덴드로그램을 사용해도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 자르면은 뭐 두 그룹으로 자를 수가 있고 여기서 자르면 세 그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이따가 이제 이그젠플을 하면서 엑셀로 하고 나서 이 덴드로그램, 그러니까 주로 이제 덴드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자르는지 그룹을 어떻게 자르는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클러스터링 메소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룹을 만드냐, 그러니까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아니면 같은 그런 개체들을 어떻게 이제 그룹핑 하느냐 그 메소드인데요. 싱글 링키지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이제 뭐 그 우리가 썼던 뭐 니어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거 방법을 썼던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가까운 제일 가까운 그 성향이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고 하는 싱글 링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링키지는 이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 거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뭐 배제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버리지, 그러니까 그룹 에버리지나 그냥 에버리지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 그 개체들을 갖다 거리를 재가지고 그 평균 거리 그걸 사용해서 그룹하는 거고 그다음에 words hierarchical clustering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수식을 사용해서 뭐 디스턴스를 구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그룹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싱글 링키지하고 에버리지 링키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R 할 때 우리가 이제 싱글 링키지하고 에버리지 링키지를 이제 연습할 거고요.
계속 우리가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거리 재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에도. 이것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방법 써가지고 이 거리는 요 좌표, 요 차이, 요거 차이에서 이제 뭐 자승해가지고 더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거리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가깝냐 뭐냐 그걸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요. 왜냐하면 각 그 베리어블들이 그 웨이시,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돈 단위라든가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같은 그 웨이스로 만들어줘서 그걸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G-score라고 표현을 하는데 Z를 사용해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G-score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데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각 개체의 그 값 마이너스 평균,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는 게 이제 G-score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룹하고 그러는 이제 방법. 요거는 이제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엑셀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수식을 많이 써가지고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엑셀의 그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원래 같으면은 제가 이제 그 직접 데이터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제 과정을 다 보여드리는데 그냥 뭐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암허스트라든가 뭐 바나드, 베이츠, 버클리, 보드윈, 브라운 이제 학교 이름들이에요. 여기 있는 학교 이름들인데 그 학교들이 이제 뭐 SAT 한국에서 말하면 뭐 지금 뭐라 그러죠? 수능이라 그러나요? 그 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지원을 했을 때 몇 퍼센트나 받아들이느냐. 이게 꼭 뭐 이게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낮고 높고에 따라서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적이진 않지만 퍼센테이지가 낮으면은 좋은 학교구나 뭐 좀 높으면 많이 안 좋은 학교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이제 그 뭐 등록금이라든가 뭐 그런 비용이 얼마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느냐 뭐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 학교들은 이제 어떤 그룹을 한번 줘보는 그런 이제 예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이 각자 이제 이 학교와 이 학교의 거리, 이 학교와 이 학교의 거리 이렇게 이제 거리를 다 재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암허스트하고 이제 그 바너드라는 학교를 거리를 이제 잴 때 앞에 이 숫자 마이너스 이거 자승,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 마이너스 자승, 세 번째 숫자 마이너스 자승 이렇게 해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그 아머스트하고 바나드 이제 두 학교의 거리를 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머스트하고 베이스를 할 경우에는 1315 마이너스 1240 자승 22% 마이너스 36% 자승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이걸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수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해서 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수식이 이제 자승이라는 게 스퀘어루트 여기 이제 스퀘어루트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뭐 더해서 마이너스해서 뭐 이런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학교 두 학교 이제 짝을 져가지고 거리를 쭉 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이게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이 SAT 점수가 조금만 변해도 전체적인 그 퍼센테이지가 변해요. 그래서는 이거를 똑같은 그 웨이스로 만들어 주면은 같은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거와 이거 변화하는 걸 똑같이 그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인데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에 G-스코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1315 그다음에 이 데이터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줘 가지고 그 G-스코어를 각자 G-스코어를 다 내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 포뮬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각자 이제 계산을 쭉 하다 보면은 이 그 데이터가 노멀라이제이션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걸로 디스턴스를 다시 만들고 그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짝을 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스턴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 노멀라이제이션 한 G스코어를 가지고 거리를 잰 상태 이게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제일 작은 게 거리가 가깝다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보도인하고 브라운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 두 학교를 일단은 같은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덴지오그램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두 학교를 페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학교를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을 때 이 숫자를 더해서 나눠준 숫자로 가지고 다시 이제 그 거리를 재고 그래서 그 거리를 쟀더니 암허스트하고 이 보드윈 브라운 짝을 진 요 그룹하고 요 학교 거리가 제일 또 가까워요. 그 다시 했더니 그래서 그 거리를 가지고 이 보드윈 브라운이 짝을 져 있는 거하고 이 암허스트하고 이렇게 또 짝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네 세 학교를 같이 묶어서 그 숫자들의 평균으로 다시 그 G스코어로 이제 그 거리를 또 재면은 베이츠하고 바나드가 가까운 거로 나타나요. 제일 가까운 거로. 그래서 얘네들하고 상관없이 또 이렇게 짝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짝을 져놓은 거하고 또 거리를 만들었더니 그 중에서 바나드하고 아머스트 얘네들이 두 그룹이 또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더니 버클리가 이제 이렇게 요 그룹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덴지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그룹으로 나눌 것이냐 그게 이제 K라고 해요. K equal 2, 3, 4 이렇게 얘기하는데 K가 2면은 두 그룹이에요. K가 3이면은 세 그룹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여기다 선을 그어봐요. 그러면은 이 선이 걸쳐 있는 데서 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K가 2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K equals 2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눴을 경우에 이게 1그룹이고 이게 2그룹이 되는 거예요. 물론 1그룹, 2그룹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앞에 많은 부분을 1그룹, 그다음에 이제 적은 그룹을 2그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내려보면은 걸치는 게 선이 하나, 둘, 세 개가 걸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룹이 세 개가 생기는데 그 그룹을 나눠 보면은 1그룹, 2그룹, 3그룹이 돼요. 그래서 다시 또 내리게 되면은 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걸치니까 K equals 4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룹을 나눴을 경우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그룹이 4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룹이 몇 개로 나눠지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K예요. 이렇게 해서 내리면서 이제 그룹을 갖다가 줘주는 게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몇 개로 나누면은 전에도 이제 KNN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K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arbitrary 그래가지고 이제 랜덤리 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편의상 몇 그룹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편의상 하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덴드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엑셀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그러니까 수작업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R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수작업이라기보다 이제 좀 코딩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클러스터링하고 그다음에 덴지오그램 그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R 갖고 하는 거를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cluster analysis using R.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utility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utility 데이터가 요게 이제 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 CSV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그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R로 클러스터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utility CSV 파일을 가져오셔서 이걸로 이제 실습을 할게요. 김 교수님 지금 보니까 아이패드로 사용하시나 보네요. 예, 아이패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거 연결시키려니까 뭐 아이디하고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연결시키려 했더니 예.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으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아이패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R 사용하실 때 그 CSV 파일 그냥 그 예. PC 버전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안 열릴 텐데요. 예, 지금 그냥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강의 내용만. 예. 예. 그 만약에 맥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CSV 파일을 그 맥용으로 그 다시 컨버트를 해야 돼요. 예. 예, 물론 아시겠지만요. 예. 자, 그러면 실습을 할게요. 자, 일단은 R하고 R 스튜디오를 열고요. 저는 열었고요. 자, 교수님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어떻게 됩니까? 제 아이디하고 제 패스워드가요? 예, 이 회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요. 이 컨퍼런스 이거 회의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이 저기 번호하고 줌이요. 패스워드. 예, 줌요. 줌이요. 예. 글쎄요.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예. 줌에서 잠깐만요. 제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미팅. 일단은 제가 레코딩하는 걸 파우즈한. 일단은 이제 갈게요. 다시. 항상 얘기하지만 이름은 이 데이터 이름은 이제 뭐 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utilities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CSV 파일이니까 항상 그랬듯이 CSV 파일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 데이터를 불러올 거니까 utilities.csv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온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utilities 쳐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state, utilities, fixed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요러고 이제 간단히 다 변환을 시켜놓고 이제 CSV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놓고 데이터에 보니까 두 번째 칼럼이 그냥 그 utility라고 돼 있어서 쓸모없는 그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뭐 변환하고 뭐 지우고 뭐 하고 했던 그 이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우는 방법이 그냥 -2 이 두 번째 칼럼을 지우라고 해서 이제 -2 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칼럼을 지우시고 일단은 지워볼게요. 요 두 번째 칼럼, 요 유틸리티, 요게 이제 그냥 그 말하자면은 뭐 커스터머 넘버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때 요거는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지워버리고 똑같이 그냥 이름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데이터에서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컴마 앞에 부분이 그 행이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열이라서 두 번째 열을 지워달라. 그래서 해놓으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유틸리티를 보면은 아까 요 칼럼 유틸리티 칼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틸리티 이 데이터를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그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걸로 이름을 붙여달라 로 네임을 하는 명령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 로 네임 써가지고 utilities 이 데이터를 첫 번째 칼럼을 있는 이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났더니 또 쓸데없는 칼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지워달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클린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뭐 수식을 써가지고 이제 그 디스턴스를 이제 그 각 데이터 서로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할 때 요 이제 디스턴스라는 요 펑션을 써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파일을 만들 건데 데이터 파일을 만들 건데 디스턴스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유틸리티 이 데이터를 메소드는 유클리디언을 사용해서 디스턴스를 구해라.
id distance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로, 그리고 메소드는 나오나? 맞다. 이게 아마도 패키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패키지가 지금 없을 것 같아요. 패키지가 뭘 사용해야 되나? 전에는 패키지 없이 그냥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먹을까요? 먹어야 되는데 디스턴스가 지금 안 먹는 것 같아요. 요거도 안 먹는 것 같고 글쎄 이게 먹은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워닝 사인이 나오는 거는 에러는 아닌데 된 것 같아요. 지금 파셜리 된 것 같은데 다 됐다. 그냥 워닝 사인이지 이게 그 에러 사인은 아니었네요. 괜찮고요. 당황스러웠어. 빨간 글씨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게 다음 단계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sapply를 사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utilities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케일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utilities normaliz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utilities norm으로 지금 제가 이름을 붙이고 normalization을 할게요. 이름을 normalization 하는 거니까 norm을 붙여주고 sapply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utilities 사용해서 스케일을 사용해서 normalization을 하고 이건 또 에러가 나오네. 에러가 안 나왔는데 또 오늘 왜 이렇게 에러가 나올까? 에러 나가지고 막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거를 전에 이제 강의를 전에 할 때 이게 에러가 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는 그 에러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틸리티 데이터에 지금 이제 유틸리티 1으로 들어왔네. 그 유틸리티 원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 달러 사인이 있는 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R이 이 달러 사인이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뉴머릭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못하고 이거를 그냥 카테고리나 그런 그 텍스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사인을 없앤 데이터셋을 제가 이제 유틸리티 1이라고 만들어서 이거를 그 LMS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불러올 거니까 utility 1이요. 그래서 여기다 일자만 갖다 넣어 주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은 에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매트릭스로 만드는 것도 만드셔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그게 이제 그 달러 사인이 없으면은 매트릭스를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계속 해도 될지는,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원래대로 하면은 요거 이제 지워보고 그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대로 나가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에러 없이 워닝 사인 없이 잘 들어왔잖아요. 지금 시간이 조금 이제 지체가 됐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간 휴식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다음은 이제 프로로 해서 뭐 한 10분이면 지나가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10분 휴식하고, 그래서 지금 10시 57분이에요. 그래서 11시 7분에 다시 뵐게요. 여기 좀 레코딩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은 이제 클린할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사인이 있게 되면은 이게 인식이 안 돼서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에러를 그렇게 해서 잡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을 계속 할게요. 그래서 유틸리티 놈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름을 이제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네임 사용해서 유틸리티 놈에다가 유틸리티 원래 있던 이름을 집어넣어주고, 집어넣어주고, 유틸리티 저번에도 하면서 계속 노멀 데이터를 계속 놈 그랬다고 욕하는 것 같다고 했었는데 계속 또 놈 그러고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그 노멀 데이터를,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데이터를 또 다시 이제 그 디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노멀라이제이션 한 데이터로 디스턴스를 하는데 메소드는 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전체 데이터에서 이제 디스턴스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 삼아 그 제가 이제 그 세일즈하고 fuel cost 두 칼럼 가지고만 디스턴스를 한번 이제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 위에서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택적으로 할 때는 그거의 그 칼럼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여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방법이 아까 이제 그 메소드에서 싱글 링키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에버리지 링키지를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링키지로 하고 그다음에 에버리지 링키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덴드로그램을 그리는 거를 그러니까 행이 이제 -1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떨어지느냐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 하는 것까지 요 두 칸까지만 해볼게요. hclust라는 펑션을 써서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만들어 놨는데 노멀라이제이션 한 데이터를 가지고 메서드는 싱글 링키지를 해달라고 메서드를 정하고 지정하고 그다음에 덴드로그램을 그려볼게요. 클래스를 사용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덴드로그램 데이터를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그려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K2 하면은 요게 이제 그룹 1, 그룹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룹 1이고 이게 그룹 2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을 내려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그룹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서 많은 그룹을 1로 한다 그러면 그룹 1이 여기 이만큼이 그룹 1이고 그 그룹 2, 그룹 3이 이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덴드로그램을 싱글 링키지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링키지를 사용할 경우에 조금 이제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메서드를 에버리지로 놓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요. 시팅을 하게 되면은 카피해서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고 요거만 에버리지로 바꿔주고 해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플랫을 똑같이 그려주고 그림이 어디 갔냐? 또 그림이 또 올라 다른 데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 뒤쪽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어요. 그림이 어디 있냐?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또 그려지는데 뭐 조금 달라져요. 여기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지는데 왜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게 됐지? 그래서 아까 싱글 링키지를 사용했을 때하고 좀 달라졌죠. 이 그룹이 나눠지는 게. 그래서 에버리지를 쓰느냐, 싱글 링키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그룹이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게 좀 다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나타났다. 아까랑 좀 다르잖아요. 싱글 링키지 한 거하고 에버리지 링키지 한 거. 그렇고
아까 걸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요게 이제 싱글 링키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눠지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덴지오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덴지오그램을 그릴 때도 싱글 링키지를 사용해서 하는데 뭐 K를 갖다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싱글 링키지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K를 갖다 4로 그러니까 4개 그룹으로 나눠 달라고 이제 지정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그러니까 뭐 싱글 링키지 할 때도 뭐 K를 갖다 3으로 할 수 있고 2로 할 수 있고 이제 지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버리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싱글로 해서 컷트리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DGS라는 파일을 가지고 K를 4로 해달라. 그래서 요거를 런을 시켜놓고 일단은 그다음에 클러스터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요게 이제 DGS가 이제 싱글 링키지고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요거에서 A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시켜놓고 시키고 라고 해서 다시 시켜놓고 DGA를 지금 여기서 DGA를 여기서 DGA를 했으면 DGA로 해놔야지.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를 자꾸 하네요. 어따. DGA. 커트리 스펠 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두르면은 실수를 해요. 제가 되도록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커트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아까 이제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은 커트리 에버리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을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 이제 클러스터 싱글하고 이제 에버리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있는 데이터에다가 이걸 이제 붙여서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그냥 클러스터링을 해서 어떤 이제 어떤 그 개체가 어떤 그룹에 이제 속한다는 걸 갖다가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리조나가 이제 그룹 1에 들어갔고, 보스턴이 2에 들어갔고, 뭐 센츄러리 1에 들어갔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룹에 속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칼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래 데이터에다 붙여주면서, 어떻게 이제, 그룹이,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됐느냐,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 게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을 원래 데이터에다가 유틸리티 데이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붙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이 끝나는데 클러스터 이름을 그냥 싱글이라고 붙여주고 말하자면 이제 칼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기본 작업들을 전에 다 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클러스터 싱글을 만들어주고 에버리지를 넣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유틸리티 클러스터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컴바인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하고 원래 있던 거하고 뭐 컴바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틸리티 원래 데이터에다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 싱글을 먼저 집어넣어주고 에버리지를 해서 이제 원래 데이터에다 그러니까 두 칼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고 그리고 이 붙여놓은 데이터, 이 컴바인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만들게요. write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utilities 클러스터라는 요 데이터 파일을 이름을 붙이기를 utility cluster.csv로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거를 런을 시키면은 또 뭔가 또 잘못됐다. write CSV 맞고
클러스터 싱글이랑 에버리지 그 하이픈 빼야 됩니다, 교수님. 그치. 실수를 많이 하지, 오늘. 뭐, 그동안도 실수 많이 했죠, 뭐. 또 뭔가 또 여기서 잘못돼. 뭐가 또 잘못됐을까요? 라이트 스펠 틀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utilities cluster csv.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제가 이제, 불러볼게요. 이거를 이제 불러오면은 데이터, 지금 파일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utilities라는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글 클러스터링을 했더니 애리조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이제 버스턴 같은 경우에 싱글로 했을 경우에는 1그룹에 들어가 있었는데 에버리지로 했더니 2그룹 들어가고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테이블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솔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싱글 링키지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링키지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K를 5로 했잖아요. 에버리지 할 때 이제 5그룹으로 나눠지면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 나눠진 걸 갖다 이제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까지 그 지금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네요. 클러스터링 하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힘들게 에러도 내놓고는 잊어먹고는 왜 에러가 나는지. 어때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수고했지만 여러분도 수고했어요. 에러 나는데 막 그거 기다리고 찾고 그러느라고. 근데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달러 사인이 있는 게 에러가 난다는 거를 일부러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그걸 잊어먹고는 당황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서 조금 더 길어지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챕터 14인데 챕터 14이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아까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클러스터링은 그 비슷한 뭐 성향들끼리 좀 모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소시에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쿠팡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쿠팡은 제가 이제 많이 안 써보고 이제 한국 가면 이제 가끔 써봤는데 쿠팡도 그런 어떤 그 이렇게 손님 그러니까 제가 뭘 사면은 다른 사람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샀어요라고 이제 뭐 제시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나 그랬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뭘 사게 되면 온라인에서 사게 되면은 꼭 이렇게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을 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이어폰 하나 사겠다 그래가지고 사게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샀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번들로 해서 얼마고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뭘 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연관된 거, 그러니까 연관된 거 이제 어피니티 어널리시스라 가지고 이게 이제 어피니티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이제 뭐 관련성, 연관성, 뭐 친근성 뭐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된 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마켓 배스켓 어널리시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룹을 짓는데 그런 이제 한 방법이에요. 이제 마켓 배스켓 어널리시스를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연관된 거를 찾는 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가 이제 PC purchase data를 갖고 이제 예제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CPU 그리고 이제 뭐 램 롬 사이즈, 뭐 사이즈, 뭐 메모리가 얼마나 빠르냐, 뭐 하드 드라이브가 얼마나 크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모니터의 스크린 사이즈가 얼마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 할 때 그 이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서포트라는 게 있고, 서포트, 컨피던스가 있고요. 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세 가지 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서포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먼저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계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는 이를테면은 예제에서 어떤 사람이 그 CPU를 i3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메모리 사이즈는 4기가를 선택한 사람이 그 다음에 500기가의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할 때 몇 명 중에 몇 명이 그걸 선택했느냐. 그래서 1500 고객 중에서 430명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치면은 그 확률 28.67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43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서포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연관성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러니까 메저먼트는 뭐냐면 컨피던스라 그러는데 그 컨피던스는 그 앞에 우리가 그 서포트를 그 앞에 선택한 그 확률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피던스인데 요게 이제 그 컨틴전시 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를 요 수식을 사용해서 antecedent 이제 먼저 선택한 거를 그 안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뒤에 거를 선택하느냐 해서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바라 그러는데 antecedent는 바, consequen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앞에 거 선택한 그 확률을 우리가 이제 confidence라고 그러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좀 통계학적인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앞으로 배우실 분들은 아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하실 거고 그래서 600명
1,500명 중에서 600명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이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한 그러니까 뒤에 걸 선택한 것 조건 하에 또 그 앞에 걸 선택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430명이 600명 중에 430명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게 71.67%다 해서 이게 컨피던스고요. 이것도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 우리가 이제 연관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프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계산한 confidence에다가 그다음에 expected confidence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antecedent 먼저 선택한 그 확률을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리프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것도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연관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서포트하고 컨피던스하고 리프트를 선택을 해서 높은 거를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할 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제로나 1로서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 칼럼에 여러 가지의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뉴머릭 데이터가 아니라 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그 숫자가 아닌 그냥 그 텍스트 데이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안에 이 지금 아까 이제 몇 개의 다른 그 레벨이 있느냐 그걸 먼저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변형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더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변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변환한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서 이제 코릴레이션을 전에 이제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관관계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제일 높은 상관관계를 매치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인텔 코어 i7하고 750GB 그 하드를 선택한 사람들의 그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선택해서 두 가지의 확률을 서포트를 구하고 컨피던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구해서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엑셀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매치를 계속 시켜가면서 그 서포트하고 컨피던스하고 리프트를 계산을 해내서 그 중에서 이제 높은 것들을 어소시에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이제 해 나가거든요. 엑셀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기준으로 하느냐, 컨피던스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레프트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매치를 다 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엑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저희 학생들이 했던 작업들이 잠깐만요. 이게 들어오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카스메릭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어소시에이션을 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잘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아까 이제 그 코릴레이션을 사용해서 코즈 앤 이펙트 마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할 때 이 연관성이 있는 거를 이제 그 마켓에 디스플레이 할 때 연관성 있는 걸 갖다 디스플레이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요. 코즈 앤 이펙트 사용해서요. 이제 그런 어떤 동선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또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매치가 가장 높은 서포트냐, 서포트를 사용했을 때, 컨피던스를 사용했을 때, 리프트를 사용했을 때, 그 연관성 있는 그 제품들을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번들로 만들면은 아마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겠다라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학생들이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엑셀 그때 당시에는 제가 R로 강의를 하지 않고 엑셀로 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소개를 했더니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어소시에이션을 해서 그거에 연관된 제품들을 이렇게 이제 번들로 만들어서 제품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레코멘데이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이제 제품 구성이라든가 서비스 구성이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R을 사용해서 하는 걸 이제 할게요. 오늘 조금 중간에 좀 길어져가지고 에러 나고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좀 길어져가지고 좀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요. 계속 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데이터가 그냥 그 보통 데이터는 이렇게 한 컬럼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뭐 뉴메릭 데이터가 아닌 그런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를 바이너리나 아니면 트랜잭션 데이터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형하는 거를 이제 더미 밸류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R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아까 엑셀에서 바꾼 것처럼 R에서도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PC 오더 데이터를 사용해서 R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놓고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그 PC 오더 데이터를 뭐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데다가 넣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다시 불러 놓을게요. 데이터를 불러다 놓고 그리고 이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불러오는 방법 중에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나 뭐 해서 데이터를 그 가져다 놓고 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파일 추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따 이 레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는 게 스트링으로 불러오는 게 우리가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데이터 막 변환하고 그럴 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불러오면은 이 레벨스라는 그러니까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는지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레벨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거로 하셔야지 레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러올게요. 그래서 PC 오더 데이터를 저는 전에 미리 불러다 놨기 때문에 그대로 명령어가 있네요. 데이터 이름이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데 with CSV를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서 파일 추즈를 사용해서 불러오셔야지. string factors true. 그래서 불러오는 게 좋다. 또 뭐가 또 잘못됐냐? 파일 추즈인데 액세스를 그래서 제가 PC 오더를 불러오고 그다음에 또 첫 번째 칼럼이 필요 없는 칼럼이라서 또 일단은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세 번째 칼럼에 어떤 그 카테고리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게 레벨스를 사용해서 칼럼 보면은 이걸 보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더미 숫자를 그러니까 01, 01으로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레벨이 있느냐, 어떤 클래스가 있느냐, 어떤 카테고리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레벨을 사용해서 각 칼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다 보여드렸던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는 코드 i3, i5, i7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칼럼에는 10인치, 12인치, 15인치가 있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물론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몇 개의 칼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됐지만 이제 제가 이제 4개의 칼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볼게요. PC or DL 그러니까 PC orders라는 그 파일을 불러왔잖아요. 데이터를.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칼럼이 아까 이제 첫 번째 칼럼은 지웠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4개의 칼럼이 있는데 그걸 다 확인을 했어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서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미 컬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컬럼에 보면은 세 가지의 다른 그 선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i3가 있고 i5가 i7이 있는데 그거를 if else라는 펑션 전에 우리가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if else 펑션을 써가지고 첫 번째 이게 이제 말하자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 첫 번째는 이름을 갖다 i3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i3가 있으면은 1로 넣어주고 없으면 0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서 인텔 코어 i5가 있으면은 1로 넣어주고 아니면 0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1, 0, 1, 0 이렇게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로 이제 더미 컬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컬럼을 만들고 두 번째 컬럼 만들고 세 번째 컬럼을 더미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네 번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tedious하다 그러는데 단순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단순 작업을 할게요. 인텔 A3라는 컬럼을 만들어주는데 더미 컬럼을 만들어주는데 if else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PC 오더 데이터에서 첫 번째 컬럼에 프로세서라는 컬럼에서 인텔 코어라는 i3라는 게 있으면은 2를 넣어주고 없으면 0을 넣어달라. 이렇게 하시고 다 타입하신 다음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저는 하나하나 두 번째는 제가 또 이제 치팅을 해가지고 숫자만 바꾸면서 똑같이 가서 5로 바꿔주고 해주고 카피해서 7로 i7인데 똑같은 데서 i7이 있으면은 1, 0.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사이즈를 보는데 (10인치) 뭐 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10인치라고 다 넣을게요. 그래서 if else를 사용해서 똑같이 PC 오더라는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이제 스크린 사이즈 컬럼에서 10인치가 있으면은 1로 넣어주고 없으면은 0으로 넣어주고 또 카피해 놓고 숫자만 또 바꿀게요. 12인치 12인치 15인치 이런 해주고 다음은 이제 메모리 사이즈 컬럼에서 메모리인데 2기가가 있고 2기가바이트인데 똑같이 if else를 사용해서 PC 오더 데이터에서 어떤 컬럼 메모리 컬럼에서
2기가 있으면은 그다음에 4기가 8기가. 요 더미 칼럼 만드는 게 좀 작업이 좀 단순 작업이에요. 이제 마지막 칼럼이 이제 하드 드라이브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하드 320기가 바이트로 집어넣어주고 이거에 똑같이 if else 사용해서 오더 데이터에 하드 드라이브 320 있으면은 없으면 또 카피를 할게요. (500) 750 다 됐고요. 여러분들 다 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보다 빨리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타입하는 게 좀 늦어요. 이를테면 뭐 카톡을 한다든가 뭐 채팅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되게 빨리빨리 들어오던데 저는 이제 한참 해요. 이제 더미 칼럼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칼럼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컴바인 한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그 더미 칼럼 이제 데이터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 하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PC 오더 데이터를 우리가 더미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더미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 칼럼들을 인텔 i3, 인텔 i5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더미 칼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하나 타입하면 이제 좀 요령 핀다고 이렇게 여기서 카피하고 여기서 카피하는데 아마도 제가 드린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카피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빠르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제 일단은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느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카피해 와야지 시간상 카피해서 다 갖다 놓을게요. 시간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됐나? 맞았나? 여기서 무대전화 런이 되겠더라. 런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죠? 강의 노트에 있는 걸 카피해가지고 하셨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카피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실행을 해서 데이터가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하기 위해서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A 룰스로 해서 이제 약자로 아마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 그래가지고 그 이제 패키지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고 기다렸다가 실행을 하고 다음에 패키지가 인스톨되고 실행된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프레임을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매트릭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 지금 만들어온 그 더미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을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 as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줘요. 이것도 전에 언젠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PC orders 데이터를 매트릭스로 만들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as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데이터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PC 오더 데이터를 제가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는데 as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컨버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로 컨버트 한 다음에 참 작업이 계속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PC 오더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로 만들으니까 트랜스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주고 as PC 오더 매트릭스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로 만들어 줘라. 그 다음에 작업이 많아요. 인스펙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가. 트랜잭션 데이터 만든 걸 인스펙을 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쫙 어소시에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몰라요. 이제 어떤 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뭐, 서포트, 뭐, 컨피던스, 리프트 기준으로서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연관된 것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다음에 어떤 룰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어소시에이션 한 데이터를 이제 서포트가 0.1, 컨피던스가 0.5 이상, 그다음에 룰은 그러니까 타겟은 이제 룰을 사용해서 이 어소시에이션 룰을 사용해서 그 실제로 이제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에서 어소시에이션 include 미니멈 서포트가 0.1, 그러니까 10% 이상, 그다음에 컨피던스가 0.5 이상인 거를 어소시에이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O도 어소시에이션 데이터로 만들어 주는데 이 명령어를 그러니까 펑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어소시에이션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오더스인데 어소시에이션을 해달라 어떤 거로 프라이어티 룰인데요. 그 어소시에이션 프라이어티 룰을 사용해서 PC 오더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를 조건을 주는데 패러미터가 어떤 리스트냐 서포트가 미니멈이 0.1 이건 이제 뭐 0.2, 0.3 이렇게 높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0.1로 해보고요. 컨피던스가 0.5 이것도 뭐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더 연관성 높게 하려고 하면 0.8 해도 되고 그 이제 숫자는 이제 그 따라서 타겟은 룰을 어소시에이션 룰을 사용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룰을 사용해서 일단은 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서포트 그런 이제 조건을 준 상태에서 뭐 몇 개의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인스펙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탑5 그러니까 가장 연관성 있는 거를 리프트 조건을 사용해서 연관성 있는 거를 탑5를 보여달라 하는 인스펙트를 하는 거를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고요. 이 헤드라는 그 명령어 전에 썼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몇 줄만 보여달라. 소르팅을 하는데 이 오더에 어소시에이션 한 데이터를 가지고 리프트에 의해서 리프트라는 그 조건을 그러니까 그 룰을 그 메저먼트를 사용해서 위에 가장 연관 있는 5개를 뽑아달라. 그래서 가장 연관성 있는 그러니까 리프트 룰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메저먼트를 사용해서 가장 높은
리프트를 5개를 뽑아달라. 그러니까 그 어소시에이션 돼 있는 걸 5개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인텔 i7을 선택하고 하드 드라이브 750기가를 사용한 선택한 요 고객들이 제일 그 연관성이 높아요. 그래서 카운트가 8개. 그 다음 두 번째로 리프트에 의하면은 높은 거는 메모리 8기가를 선택하고 하드드라이브 750기가를 선택한 고객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이런 식으로 리프트에 의해서 탑5를 뽑아달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룰을 사용을 했어요.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컨피던스를 사용해서 탑5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틀려요. 리프트를 사용했느냐, 컨피던스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그대로 또 그거만 바꾸면 되니까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컨피던스를 사용했으니까 CONF 여기 이제 그대로 치면 되거든요. 이제 그대로 하고 그래서 컨피던스 룰을 사용했더니 가장 높은 컨피던스가 0.8 제일 높은데 인텔 i5 하드 드라이브 320기가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만든 다음에 메모리 4기가짜리를 선택한 고객이 컨피던스에 의하면 제일 높게 나오고요. 8 고객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 메모리 2기가하고 하드 드라이브 500기가 그렇게 조합을 한 사람이 인텔 i5를 선택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컨피던스에 의하면 높은 거고요. 카운트는 7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메저먼트를 사용할 것이냐, 그 뭐 컨피던스를 사용할 것이냐, 서포트를 사용할 것이냐, 리프트를 사용할 것이냐 해서 뭐 탑5를 뽑아달라, 탑10을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다 한 거고요. 그리고 강의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원래는 이제 15강의를 계획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뭐 제가 좀 바쁜 일도 있고 뭐 또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이제 그 학부학생들이 좀 많아서 어쩔까 싶었는데 그 걱정이 그냥 걱정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거를 보니까 좀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면서 중간에 이제 쫓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 방학 중에 바쁘시고 또 뭐 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갖고 그 뭐 데이터를 이제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어널리틱 쪽 뭐 데이터 어널리틱을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걸 좀 디벨롭 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언젠가 또 이런 식으로 뭐 특강을 만들어서 홍 박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려서 또 이제 허락받고 또 해서 그런 뭐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다음에 또 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저한테 뭐
뭐 질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든가 그랬을 때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번에 옮겨요. 그래서 이제 가을 학기부터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교 그 어카운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메일도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있으시다든가 뭐 필요하신 분가 있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홍 박사님께 여쭤보시면은 그러면 제 연락처 이제 저는 이제 홍 박사님한테 계속 업데이트 뭐 변화되는 거 업데이트 할 거니까 저한테 뭐 연락하실 일 있으면은 홍 박사님께 여쭤보시면은 아마 제 연락처라든가 그런 거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다른 분들 이제 녹화된 강의 보시고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게 오늘로써 강의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이제 강의가 오늘로써 이제 끝입니다. 수경 씨 그리고 이제 주아 씨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인데 또 뭐 부산은 그동안 괜찮아서 좀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근래에 또 많이 늘더라고요. 계속 조심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팬데믹 끝나고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뭐 이런 강의를 이제 얼굴 뵈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또 뵙고 뭐 뵐 수 있으면 뵙고 얼굴 보고 강의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무슨 뭐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레코드를 끝내고